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41회 방송이네요. 141회 방송. 141회 방송입니다. 141회 방송. 141회 방송. 이게 좀 덥지 않으신가요? 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우신가요? 네, 잠깐 좀 더웠어서. 뭐 끄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자,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128회 141회 방송, 추억의 신 방송입니다. 오늘의 순서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름이랑. 인간극장 취업판, 그 다음에 취업정보통, NCS 직무접합성 문제풀이 시간, 취준생 힐링 코너, Q&A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또.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순서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시나요? 네. 뭔가 감지하셨나요? 네? 뭔가 감지하셨나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네. 종무사자.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네,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인간극장 취업판입니다. 인간극장 취업판. 저희가 예전에 다른 이름을 했었죠. 제 회원들 중에서 교육생 중에서 약간 스토리를 이제 들려줄 겁니다. 인간극장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회원은 남자 이제 28살 회원인데 이분이 한국 학술정보 저작권 영어관리 직무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학교는 그 지방대이고 이분이 학점이 3점대. 와우! 3.3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학과가 체대예요, 체대. 근데 이분이 이제 체대 출신으로 나와서 입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고 한국 학술정보 저작권 영어관리 직무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공도 이제 다르고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회 경험이 사실 1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취업 스킬을 배워서 영어관리 직무로 이제 서류 통과를 했고 이분이 또 여기 말고도 그 이랜드 계열사의 그 브랜드 영어관리 직무에 합격을 서류 통과를 했었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 한국학술정보 발음이 안 되네요. 한국학술정보 저작권 영어관리 직무에 합격을 했어요. 와우. 근데 사실 이 형 같은 경우는 집이 이제 서울 쪽인데 여기 근무지가 이제 파주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고민이 되겠네요. 네, 파주라서. 근데 제가 이제 또 알아보니까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야근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이제 사실 기다리고 있는 회원이라서 저와 함께 이제 뭐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기를 갈지 말지를 정할 겁니다. 와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원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전공이 안 맞아서 학점이 낮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사회 경험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면 네, 충분히 이 회원처럼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간극장 취업판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인간극장 같지가 않죠? 배경을 한번 인간극장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을.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취업정보통입니다. 취업정보통. 왜 그러시나요? 그 다음 순서는 취업정보통. 취업정보통입니다. 취업정보통. 취업종 못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제가 궁금합니다. 치코치님 왜 이렇게 좀 웃으시나요? 뭔가 느낌 있는 웃음인 것 같은데. 느낌이요? 네. 뭔가 이제 좀 함정에 빠진 기분. 왜 그러죠? 함정에 빠진 기분. 이유가 뭐죠, 이유가? 예상과 다른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서. 예상은 어땠습니까? 예상은 이제 좀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난 지금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편안하게. 이게 근데 넥타이가 아니라 그 코디 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딱 꽃보다 남자에서 이제 이런 거. 아, 네. 그렇죠. 네. 되게 조용하네요. 댓글도 없으시고. 방송 시작을 방금 물렸는데, 분명히. 뭐, 반응도 없고. 지금 다, 뭐, EBS 방송 같아요, 보면. 그런 거 보고 있고. 정신도 노니까는 이제 첫 컷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희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러지. 네. 다음 순서는 취업정보통입니다. 취업정보통. 오늘의 기업은 특별히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의 기업은 한국가스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게 영어는 뭐였죠? 코가스라고 해서. 아, 코가스. 네. KOGAS. 네. 어떤 질문 뽑았습니까? 오늘 그 코가스 한국가스공사 이제 채용하는 직무는 크게 사무직무랑 기술직무. 크게 그 두 가지 직무입니다. 사무직무는 재무관리, 지역정문가, 기록물관리. 그 다음에 기술직무는 이제 설비, 공정관리, 기술지원 파트입니다. 그리고 보훈전형이나 장애인 우대전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근무지는 한국가스공사 본사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그리고 향후 근무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자격은 사실 요새 공기업들이 다 뭐 스펙 초월이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아직까지 토익 700점이라는 점수를 걸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토익 700점, 탭스 556점, 토플 80점, 그 다음에 오픽은 IM2, 토스입 12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전문가 직무는 중국어, 중국 지역 전문가 직무이기 때문에 중국어 HSK 5급 이상이고 보훈 및 장애인 우대 전형은 이제 토익 650점 이상이고 기록물 관리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이고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마감 날짜는 3월 6일까지이고요. 오후 1시까지입니다. 서류 전형 과정은 서류, 필기시험, 인적성, 동호시험, 그리고 면접, 그 다음에 합격이 되면 인턴, 그런 다음에 정규직 전환되는데 정규직 전환율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명의 인턴을 뽑은 다음에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라고 합니다. 연봉은 2006년 기준으로 신입 4천만원 약, 그리고 평균 연봉은 8,400만원입니다. 자, 이 기업의 추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 기업의 추천 이유는 일단은 연봉이 높고요. 연봉이 높고 그 다음에 전역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직률도 많이 낮은 기업이라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치고는 연봉 사실 4천만원대면 높은 편이죠. 업무 강도도 뭐 약하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최근 기사를 보면은 가스공사가 조선 기사지 업체에 대한 사업 다각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 부산과 영암에서 조선 밀집 지역 에너지 공기업 합동 설명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본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마 조선 쪽 분야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종들은 거의 이제 주거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약간 기사회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조선이 불황이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사실 조선업이 우리나라의 그 강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포장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조선업종 뭐 STS 이런 기업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가스니까 네. 이런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기사를 보니까는 대구의 온누리 사업비가 지난해 3배 이상 늘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온누리 사업비가 뭡니까? 온누리 사업비는 이제, 온누리 사업은 그 한국가스공사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브랜드입니다. 온누리 사랑 프로젝트, 희망 프로젝트, 어울림 프로젝트, 한마음 프로젝트를 나눠서 이제 에너지 복지 사업에 이제 미래 육성 공익 사업 측면에서 그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추가 개선 활동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준층이요. 이제 취약계층 주택, 사회복지 시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온누리 열효율 개선 사업에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50%를 시행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고교생들에게 이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행봉 둥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도심 내에 그 폐 공간을 이제 수리해서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 복지 포인트를 감안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7천만 원 정도로 기대했어요. 7천만 원. 아, 그치. 7천만 원. 좋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연봉이 있고, 그리고 사실 원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를 그냥 일반 사무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무를 나눠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재무관리라든지 기록관리 이렇게 직무를 먼저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냐 이 회사를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가스공사 공기업들 중에서 좀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뭐 그런 공기업들은 좀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공기업들인데 한국가스공사 이건 어떻습니까? 가스공사는 사실 뭐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까? 네,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지금은 사실 뭐 석탄 관련 에너지가 뭐 자원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뭐 바이오라든지 에너지 분야 자체가 충분히 그러니까 산업군 자체가 사실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방금 전에 석탄이랑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석탄과 가스 석탄은 왜 안 되고 가스는 왜 됩니까? 가스는 이제 안 된다고요? 된다고 하셨다는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망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사업 중에 하나라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자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 시장이요. 에너지 시장이요. 에너지 산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산업이요. 뭐 석유나 가스나 이런 그 에너지 분야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런 석유들을 수입해 가지고 그걸 재가공시켜서 다시 해외에 역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산업 역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 안 나는 나라에서 가공해가지고 다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바이오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쪽 쪽에도 그런 뭐 새로운 그런 에너지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셰일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셰일가스요? 저를 테스트하는 자리가 나중에 우리 그 뭐냐 채용할 때 코치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냥 다 쏟아내는 거 어떻습니까?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신규 친구들 와서 한번. 그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이 원래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석유 수출국으로 전 세계 1위 매장량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에요? 또 어떻던가요? 근데 바이오 에너지 쪽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들었는데 뭐를 잘하려고 하세요. 바이오 산업 쪽은, 그 바이오 에너지 쪽은 기존의 석탄, 그리고 석유, 셰일가스,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바이오 에너지 안에요? 태양열 포함되어 있나요? 태양열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지열은요? 지오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력은요? 조력도 안 돼 있습니다. 풍력은요? 풍력도. 바이오는 이제 그거 아닌가요? 그 예를 들면 몽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시켜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그걸 제출하고. 맞습니다. 네. 바이오 매스라 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그 제출소에서 뜨거운 그 뭐지 그 용액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하냐 용광로에서 물을 부어서 온도를 내리는데 그 대신에 물을 부으면 뭐가 발생됩니까? 물을 부으면요? 네, 증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 수증기를 에너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 전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그런 뭐 활용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에 집중하세요. 움직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방송에 집중하세요.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편집입니다. 취업정보통호 여부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직무는 사무직, 기술직 이 두 가지 쪽이고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토익 700점 그리고 토플 80, 텍스 556점, 오픽 IM2, 토스 120점 취업 전문가는 HSK 5급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 연봉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신입은 4천만원 연봉이고 평균 연봉은 8,470만원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천대기업에 포함되는 우량 공기업입니다. 설립된 지 35년차 된 기업이고 사원수는 3,400명입니다. 이 회사와 관련된 현황들을 보시면은 사회공헌 활동에 되게 적극적인데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사업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경남 지역 쪽이 조선 산업이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코가스가 부산과 그리고 또 영암에서 조선 밀집 지역 에너지 공기업 합동 설명에 참가를 해서 주요 사업 설명과 납품 정보 제공 그리고 또 업체와 1대1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대구에 이 코가스가 대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려서 사회공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장점은 당연히 이 코가스는 평균 연봉이 뭐 낮지도 않고 좀 높은 편이죠. 4천만 원이면은. 네. 또 이제 그 고용 안정성이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대신에 안 좋은 점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3년 동안 일하는 애랑 찐하게 좀 제대로 빡세게 일하는 애랑 이 공기업에서 10년차 일하는 사람들이랑 수준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인의 성장이나 업무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은 좀 별도입니다. 별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부서마다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는 성장주의자이신 분들은
이 기업에 지원하지 마시고, 이 기업의 특징이 면접할 때는 좀 엄청 좀 독특하거나 튀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원래 공기업들이 보수적이긴 한데,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뭔가 열정과 패기 넘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특히나, 남자들의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남자들 비율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 면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답을 하실 때 목소리를 좀 크게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시고, 이 회사 면접을 볼 때는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되 얼굴 표정 밝게 해야 된다는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여자분들도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패기 있게 이렇게 보이시는 게 낫고, 남자분들은 딱 기본만 갖추시고, 그러니까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 여자분들은 열정, 뭐 그런 자신감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은 어필을 하면은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은 저희 취업의 신 그 메트로코스 교육생들이 있는데 합격을 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원이 합격했던 기업입니다. 코커스. 또 자소서 측면에서는 면접할 때 자소서에서 나오는 비율이 거의 한 40% 내외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서류 통과해서 면접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을 염두해야 된다. 그래서 소제목이라든지 저희 자콘서트 통해서 소제목 작성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재능기부 취업특강.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눈에 띄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위주로 물어보게끔 해서 면접에 대한 막연함을 해결해 버립시다. 자, 이 회사는 토익 700점이라는 최소한의 지원 자격은 보지만은 학력과 전공을 보지 않는 공기업이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NCS 필기시험과 전공시험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역이 있는 사람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사람들 꼭 지원하시고, 면접할 때는 남자분들은 안정된 침착함, 밝은 모습, 여자분들은 열정, 자신감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됩니다. NCS 필기시험은 저희 취업의 신방송에서 항상 NCS 직무 적합성 문제풀이 시간을 갖죠. 그런 것들 통해서 응용 능력을 갖추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NCS 이제 실무인재 컨디션 좋아지면은 그렇게 하세요. NCS 원래 최코치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 비밀이지만은 최코치님께서 얼마 전에 실현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밀인가요? 저도 모르는 비밀. 농담입니다.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거래처 사장님과 여자친구 약속이 없으신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네.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저 회원 중에 그 기업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여자친구의 약속이 겹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처 사장님. 자, 최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이유는 하면 이유는 사실 뭐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또 상황을 주어주겠죠, 면접에서. 사실은 저는 여자친구 만나러 갈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과감합니다. 네, 솔직히.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이야 뭐 쭉 꽂아주세요. 다른 사장님들도 많을 거니까. 우리 최코치님 오늘 방송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다 그랬는데 편안하게 하니까 좀 더 뭔가 재밌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뭔가 더 원활한 것 같습니다. 편안한 드립이라 해야 되나? 야, 구로게터님, 야, 거래처 사장님께 제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야, 좀 새로운 관점의 답변이네요. 근데 저희 회원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여자친구가 있는 회원이라서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 와, 그럼,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코치님께서는. 좀 배경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여자친구를 데려가겠다 이게 아니라 만약 거래처 사장님과 그동안 친분이 좀 쌓였고 사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처 사장님이라면 뭐 여자친구를 같이 데려가서 뭐 미팅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첫 미팅이다 그러면 사실 뭐 거래처 사장님이더라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우. 무조건 내일은 뭐 데려가겠다 이게 아니라 야.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 그렇게 이제 NCS 직무 적합성 문제풀이 시간을 계속 갖다 보니 우리 첫 코치님께서 이제 상위 1%에서 1등으로 가는 그런 물꼬를 튼 것 같긴 하네요. 야. 그냥 편하게 말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정신줄 놓고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했을 때.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입사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약속이 겹쳤을 때 거래처 사장님께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만약에 거래처 사장님이 제가 만나가지고 뭔가 되게 실적을 좀 얻어내야 되는 그런 미팅을 하러 갈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좀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을 테니까 여자친구를 보여주면서 이 여자친구랑 뭐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랑 좀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결혼 스케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립을 치면은 넉살을 치면은 거래처 사장님 무조건 좋아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처 사장님과 뭐 영업사원의 그런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의 관계가 그렇게 막 딱딱하지도 않아요. 사실 같이 밥도 먹고 하기도 하고 물론 김영란법이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겠다 이것도 말이 되긴 하죠. 근데 보통 이 방송들을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유는 뭐 여자친구보다 회사가 더욱더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자 뭐 제2의 가족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처 사장님을 선택하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드립입니다. 네, 믿질 않아요 면접관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영업해보셨냐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전 직장이 인사총무였어서 영업을 당해봤죠. 근데 식사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막 딱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제가 갑이긴 했지만 최 코치님 어떠십니까? 이제 밑에 코치들이 6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6명이요? 갑자기 여기서 6명이요? 좋죠. 네, 일단 좋고 제가 좀 더 이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도와드리고 알려드려야겠죠. 네. 그런 만큼 저도 이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느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치가 말해도 되겠죠 방송에서 6명이나 들어옵니다. 제 다음 분들로 해서 기준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있고 네, 합쳐서 아주 대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 원래 올해 말 돼서 10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3월달에 10명입니다. 네. 홍보팀 한 2명 채용해야 되고.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러다가 망하기 십상인데. 인건비 감당 못하고 그냥 망하기 십상입니다. 초보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국학고 놓으러 갈게요. 야, 좋습니다. 두 분은 영업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영업 경험은 저희가 뭔가 다른 기업들한테 뭐 쇼부 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코치님, 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하는 일 중에서요. 뭐 그냥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솔직히 있죠. 네. 어떤 겁니까? 말해도 되나요? 순간 영업 없이 말할 뻔했는데. 말해도 됩니다. 근데 영업까지는 아니었고. 영업 하셨잖아요. 아, 네. 예전에 그 채용대행이라고 채용대행 할 때. 네. 가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었죠. 영업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그 잡달땡 기업 방문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게 생각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 기업 봉태를 한번 조사해야 되겠는데 우리 거 베끼고 있나 안 베끼고 네. 있나?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겠어요. 영업 기밀 통째로 그냥 어떤 그 경쟁업체에다 넘겨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최코치님께서. 다시 한번 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코치님께서 제 교육생일 때 얘기인데, 진짜 시겁했습니다. 사업 제안서나 뭐, 기밀들을 다 그냥 경쟁업체에다 홀라랑 그냥 갖다 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런 취업업계 종사자분들은, 취업 코치분들은 영업 경험 없으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공부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려주는 것들이고, 취업 코치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모두 다 경험이 있거나, 그런 천재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최 코치님이나, 최 코치님도 이렇게 취준일 때부터 제대로 된 필드업을, 약속을 안 잡고 갔어요. 필드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근데 진짜 그런 게 저는 사실 영업이라는 게 물론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저는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다급하니까. 네. 명함도 스스로 챙기게 되고, 멘트까지 막 생각하게 되고. 네. 솔직히 저 재밌더라고요. 네. 최 코치님 생각해보니까 영업이랑, 홍보 마케팅이랑, 그렇죠. 인사랑, 총무랑, 지금 다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 다 해봤네요, 진짜. 회계도 해봤고, 재무회계도. 그러네. 재무회계도 했었고, 홍보 마케팅도 했었고, 영업도 그 인사총무도 했었고, 다 했었네요, 진짜. 근데 저 교육할 때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뭐, 저희는 경력직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말해주면 되게 좀 고마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취업 코치도 지금 거의 영업의 연장선상인가요? 이거 오늘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꼭 취업 코치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업 그리고 자기 PR 그럼 매출 뭐 마케팅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대신 저희는 재능 기부로 별풍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랬습니까? 그럼 대도서관 영업인가 아닙니까? 방송하는 거. 실적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 오늘도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이제 합격자를 그 보드판에 써놓거든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보드판에 그거 좀 업데이트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과금을 주시려고. 아니 보통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뭐 합격 시키면은 대표님 저 합격 시켰으니까 저 인센티브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니 합격 시켰는데 뭐 업데이트 안 시키냐 이러고 네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적 압박이 없더라고요. 알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제대로 열심히 하는. 최 코치님이 워낙에 합격을 많이 시켜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뭐 기억을 못하다 보니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야, 네. 되게 신기합니다. 합격자 지금 2월달 합격자 지금 7명 나왔습니다. 아직 약간 채용고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3월달이 되면은 취업 코치들 6명 들어오고 그러면은 최 코치님 변경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코치들이 많으면 그만큼 합격을 더 많이 시킨다는 건데 그럼 기존에 있는 룰대로 하면 안 되겠구만.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야, 좋습니다. 방송하면은 뭐 자체 감사가 되네요. 야,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직 네.
저희 취업의 신사무실이 지금 역삼동에 있는데 서초동으로 곧 넘어가거든요. 서초동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멘토링 코스라고 1대1로 관리하는 그런 교육생들이 있고, 그런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그냥 도서실처럼 우리 회사 교육장에 오게 해가지고 자습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해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저 코치님 혼자서 안 합니다. 다른 코치도 다 있어요. 네. 저만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코치님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벌써 과로사 돼가지고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방송 끝내면 되겠네요. 취업 힐링 코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취업 힐링 코너. 내 마무리를 해야 돼. 취업 힐링 코너. 좋습니다. 취업 힐링 코너. 취업 힐링 코너. 압박 면접 시 멘탈 관리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 코치님. 저는 은근히 압박 면접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직 활동할 때. 네. 예를 들면요? 갑자기 그냥 저한테 잘하는 게 뭐냐요. 하나를 딱 말했더니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뭐니. 이런 것들 웃으시면서 압박 면접 하시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인격 모독도 하시고. 외모 비하도 하시고. 경모득의 예는 뭡니까? 외모 비하도 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주량을 물어보시더니 주량을 딱 말했더니 피부 보니까 주량이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초코님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량이요? 저는 맥주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맥주는 사실 주량이 없습니다. 저는. 주량이 없어요? 근데 맥주는 안 뭐 취하더라고요. 없어? 맥주는 안 취해요. 거짓말이죠. 경찰서 갔다면서요. 약점을. 아니, 그거 솔직히 해야죠. 그게 아니라 주량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맥주는 사실 안 취하고, 소주는 근데 취해가지고 제가 소주 잘 안 먹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그런, 독방에 갔을 때는 이제 뭐냐. 아니, 제가, 법법행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다 보죠. 잠깐 쉬다가. 그럴 때는 이제 뭐냐, 소주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소주랑 뭐 양주 이렇게 해서. 네. 그럼 맥주는 안 취해요, 진짜? 맥주를 안 취하더라고요. 네. 그죠. 소주는 너무 약해서. 소주는 뭐 약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은 그러면, 압박 면접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압박 면접이 딱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냐면, 어차피 서류 통과가 돼서 면접이 잡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라고 해요. 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박 면접 당하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처럼 뭐 외부 공격이나 이런 걸 받더라도. 아시겠죠? 대표님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오늘 뭐 편하게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대표님이랑 저랑 진짜 편하게 방송을 하네요. 대표님 갑자기 주무시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